안녕하세요. 번역가 해밀입니다. 오늘은 번역가 지망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불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과연 내가 번역가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그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번역가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나는 일본어랑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 일본어랑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번역이면 정말 재밌고 보람있고 좋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경력이 1도 없는데 과연 번역가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 생각에 답을 해드리자면 네,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경력이 1도 없이 시작해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현재 나이, 학력, 유학 경험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번역의 세계에서는 스펙보다 실력이 중요하니까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스펙 좋은 사람이 앞서 나갈 수는 있겠죠. 어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일본에서 회사를 다녔고 등등 그런 스펙으로 처음에 일을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꼭 꾸준히 계속해서 일을 받고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일감을 얻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지 알 것도 같아요. 왜냐면 번역가가 되고 싶기는 한데 준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다면 일단 기본적인 스펙을 쌓고 이력서, 자소서를 쓰고 그 회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면접을 준비하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번역가가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번역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번역가에 관한 책을 읽어보아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출발점이 모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읽어도 그래서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이 와중에 앞서가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랑 같이 번역 공부를 한 누구는 아는 사람 소개로 번역 일을 시작했대요. 부럽습니다. 나는 왜 그런 인맥이 없을까?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뭘 했나? 자괴감이 들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는 일을 딱 맡겨줄 지인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이 꼭 인맥 때문에 앞서가는 걸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일을 소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맥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친해도 일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죠.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번역을 해야 한다고 해볼게요. 번역 업체에 맡길까? 아니면 번역가를 찾아서 다이렉트로 진행을 할까?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이 일은 번역 대행사에 맡기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번역가랑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일을 좀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고 중간에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행사에 맡기면 대행사를 거쳐서 번역가에게 연락이 가게 되죠. 메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행사에서 확인을 하고 대행사가 번역가에게 연락을 하고 번역가가 대행사에 다시 답변을 하고 대행사에서 나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주위에 이렇게 물어보겠죠? 야, 너 친구 중에 번역 잘하는 애 없냐? 저번에 친구 중에 일본어 잘하는 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일을 받으려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일본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추천할 만한 실력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과 가장 친하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일본어를 잘하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을 받은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번역을 할 만한 실력이 갖춰져 있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실이 어떻든 간에 일단 지인에게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나보다는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 또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인 찬스로 일을 한두 번 소개받아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뒤로 꾸준히 일이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지인의 회사에 계속해서 일본어 번역에 관련된 일이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은 빨랐더라도 그 일이 꾸준히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일을 시작하는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능력인데 여러분이 느리게 가고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번역의 가장 큰 장점이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력이 1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JPT 점수, JLPT 1급은 필수겠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나는 번역가가 되고 싶은데 시험 점수 따는 거랑 번역하는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굳이 JPT, JLPT 안 딸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준비예요. 여러분이 회사의 채용 담당자라고 가정을 하시면 바로 답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진짜 용기를 내서 회사의 채용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번역가가 될 거고요. 아직 번역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번역 스터디에서 번역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고 어학연수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켜만 주시면 정말 시간 딱딱 맞춰서 싸게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채용 담당자는 이렇게 말할까요? 아, 예, 듣고 보니까 정말 열정이 넘치시고 일도 잘하실 것 같으니까 당장 계약합시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채용 담당자는 가장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JLPT 1급은 가지고 계시죠? JPT 점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사실 시험은 본 적이 없는데 보면은 아마 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주위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일본어를 잘하는 거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채용 담당자는 여러분의 실력을 모릅니다. 물론 어학 점수와 번역 실력은 정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에 산 기간과 일본어 실력이 정비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JLPT 1급, JPT 점수 900점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JLPT 1급도 따고 JPT 점수도 확보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얘기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